더 퀴즈 라이브 문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번과 2번, 3번 문제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다른 보기를 눌러 잠시 소나기가 내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하트를 사용하신다면 다시 맑은 날씨 속에서 더 퀴즈 초이스 문제를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더 퀴즈 초이스 문제에서는요. 잠시 정보성 바람이 강하게 불 예정이니까요. 그 바람에 실려 그대로 퀴즈가 끝난 후 밤 11시 다시 더 퀴즈 라디오 특집으로 놀러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부터는 때때로 천둥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이렇게 시설물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덕키라 함께 해주시면 300만 원 상당의 행복한 상금이 흩날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덕키라 문제 날씨 정보였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작가님이 새로 오셨어요. 작가님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특별하게 날씨 정보와 또 덕키라 문제 정보를 합친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안녕하세요. 퀴즈 비타민 배혜지입니다. 오늘은 프로페셔널하게 기상캐스터로 변신해서 덕키라 문제 날씨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아주 큰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트게이지 30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아주 큰 힌트를 드렸는데요. 다들 좀 눈치를 채주셨기를 바라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파워업님께서 제가 깜짝으로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와 배혜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와 오늘 신상민님, 구찌님, 열바다님, 실바님, 이석윤님 모두 타켓님 비타민 해지 해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빠르게 시작해봐야겠죠? 여러분 오늘 파이널 문제까지 다 풀면 뭐 하는지 아시죠? 토요일이니까 로또 추첨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여기 어때? 특집인 것도 혹시 못 들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요. 그러면 빠르게 더 퀴즈 문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라틴어로 새벽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아이슬란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우라, 오호라, 오로라. 너무 쉽죠? 이 문제. 제가 아까 맑음이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맑음이라고 했죠. 힌트 안 드려도 금방 다들 누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추운 눈바닥에 누워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날아온 대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해서 극지방 상층 대기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방전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이 태양에서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지구를 향해서 막 쏟아내요. 그러면 그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의 기체 입자들과 부딪히면서 빛을 이렇게 예쁘게 내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로라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2번.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지휘했던 작전은 인천 상륙작전, 제주 상륙작전, 독도 상륙작전. 오늘은 이 작전이 실행된 지 딱 58년째 되는 날인데요.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꼭 모르시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꼭 다들 맞춰주셨길 바라면서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와 여러분 1번 맞춰주신 분들이 27,846분으로 99%가 맞춰주셨습니다. 우와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였어요. 작가님이 그 배우 유호성 씨가 찍었던 한 증권사 CF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그러니까 모두가 인천은 간만에 차도 심하고 또 협소하다며 반대할 때 그 점을 이용해서 전략적 기습 효과를 냈던 멋진 작전이었죠. 그 해 오늘이 있었기에 오늘의 지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3번. 다음 중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를 칭하는 말이 아닌 것은 한반도, X반도, 말레이반도. 이거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이 중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한반도, 요거는 우리 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다들 잘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3번까지 문제가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X반도입니다. 한반도는 뭐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니까 다들 아셨을 거고요. 말레이 반도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반도죠. 그렇다면 정답인 X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남자분들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공구나 탄약 등을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X 모양으로 이렇게 몸에 걸치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반도는 밴드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15,808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의 이름은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별도부동산세. 최근 정부가 이 국세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켜보고자 내린 결정인데요. 과연 이 국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친 만큼 조세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수도권 집값은 멈춘 줄 모르고 끝없이 오르고만 있는데요. 이렇듯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자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서울과 세종, 수도권 일부 등 조정 대상에 있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2번 18,537분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맞춰볼게요. 다음 문제는 하트게이지 30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더 퀴즈 초이스 문제입니다. 제가 힌트 드렸어요, 여러분. 문제 주세요. 더 퀴즈 초이스. 오늘 밤 11시 나는 무엇 하고 있을까? 달밤의 최조. 더 퀴즈 라디오 꿀잠. 평소에 저는 토요일 밤은 제가 일요일에는 새벽 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일찍 자요. 그래서 저는 꿀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마 요걸 할 것 같아요. 오프닝 때 예고를 해드렸었죠. 오늘이야말로 하트게이지 30점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른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더 퀴즈 라디오였습니다. 더 퀴즈 라디오였네요. 역시 여러분들 정말 센스쟁이에요. 23,676분께서 이번 더 퀴즈 라디오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더 퀴즈 라디오 특집에도 2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또 더 퀴즈 라이브가 끝난 후에 까먹지 말고요. 꼭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트 게이지 모두 받으셨죠? 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더 퀴즈 라이브 5번. 말랑말랑하게 반건조시킨 오징어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는 패대기, 피대기, 포대기. 이게 뭔가요, 여러분? 5번에도 햇빛이 쨍쨍하네요. 여러분, 오늘 문제 날씨 정말 막습니다. 하트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건조 오징어를 일컫는 말, 사투리는 처음 들어보더라도 다른 보기들이 조금 익숙해요.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피대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피대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1번이랑 3번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경상도에서는 이 반건조 오징어를 피대기라고 부른대요. 근데 경상도 사람도 모르겠다 하셨네요. 유비님, 퀴즈 왕이님, 경상도 애들은 다 맞추겠네 하셨네요. 자, 근데 피대기라고 읽어야 될지 뭐 피대기라고 해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진짜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어떤 게 맞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건조 오징어 하니까 조금 술이 생각나는데 이 술이 생각나게 만드는 반건조 오징어 문제의 정답은 피대기였습니다. 피대기라고 읽으면 된대요. 피대기 맞네요. 네, 가을의 색깔로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16,711분과 함께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6번. 자신의 조직 성분에 대해서 면역을 일으키거나 과민성인 상태를 일컫는 말은 자가면역, 항체면역, 자기면역. 자기 자신의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드는 병이라니 좀 무서운 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면역 질환으로는 면역병, 연소기 당뇨병, 류머티즘 관절염, 또 만성 갑상선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가면역입니다. 면역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물질에 대해서만 작용하고 자신이 체내에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면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다른 물질들을 몸속에서 만들어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쵸. 오늘 너무한 거 아니냐. 왜요? 오늘 문제가 쉽대요. 자, 그럼 힘내서 우리 다 같이 풀어봐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7번. 조선시대의 서명으로 성명, 직함 아래에 자필로 쓰던 글자는 해결, 수결, 수인. 지금은 뭐 사인으로도 많은 계약들을 하지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통장을 개설할 때는 도장이 꼭 필요했던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요. 더더욱 문서에는 도장만 이용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인이 존재했던 거군요. 조선시대에는 사인을 뭐라고 불렀을지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수결입니다. 수결은 관직에 있는 신분계층만이 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일에 마음심자를 써서 요거 한자 쉽네요. 한일에 마음심 이렇게 한일에 마음심자를 써서 일심 이 두 글자를 새기는 것으로 결제를 할 때 조금의 사심도 없이 공적인 마음으로 결제를 한다라는 뜻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안에 이 수결을 연습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글을 몰랐던 하층민들은 수결 대신에 이 손바닥을 종이에 대고 이렇게 수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은 아마 TVN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뭐 누군가 협박하면서 이렇게 손에다가 종이를 가져다 대고 그대로 분 모양으로 따라 그렸던 장면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더 퀴즈 라이브 8번. 음양오행설에서 오행에 속하는 별의 원소가 아닌 것은 물, 쇠, 달. 음양오행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은 지구와 물과 여자를 뜻하고 양은 하늘과 태양 그리고 남자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뭐 남녀가 만났을 때 음양의 기운이 조화롭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럼 이 음양의 오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오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달입니다. 오행이 처음 쓰인 것은 중국 은나라 때 서경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오행의 이치가 물, 불, 나무, 그리고 쇠,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오행 안에도 역시 음양이 담겨져 있어서 서로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8,911분이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더 퀴즈 라이브 9번. 저온을 통해 통증, 부종, 운동 범위 등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은 크라이오테라피, 더모테라피, 콘트라스트 테라피. 이 치료법은 운동선수들이 자주 이용하는 목욕요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적어두니까 이 보기들이 읽기도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죠. 뭐 아이스팩을 이용하거나 얼음 조각을 이용해서 마사지하거나 저온가스를 이용하는 등 방법이 굉장히 많은 이 치료법입니다. 한냉요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크라이오테라피입니다. 와,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한냉요법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왜 여름에 해수욕을 하고 돌아왔을 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열이 막 오른 몸을 부모님들이 아이스팩이나 뭐 얼음으로 문질러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크라이오테라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더모테라피는 뜨거운 것을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온열요법이었고요. 콘트라스트 테라피는 온욕과 냉욕을 오가는 교대요법이라고 합니다. 와, 찍었는데 맞췄대요. 아, 그쵸? 저도 몰랐는데 찍었죠? 찍어서 맞으신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서 로또 추첨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기대하시고 파이널 문제 나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다음 중 말이나 소의 나이가 10살임을 뜻하는 우리말 표준어는 여릅, 단불, 십수. 말이나 소의 나이를 세는 것도 그런 말도 있군요. 저도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자, 저도 이 단어를 또 다른 표준어로는 연릅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말 표준어를 골라주셔야 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잘 맞춰주셨죠?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단불입니다. 문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나 소의 그 10살을 이르는 말을 단불 또는 연릅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여릅은 단불의 북한어, 그리고 십수는 제주 방언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과연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나는 보석 웃음웃음님, KEK223131님, 미싱유님, 올갱님, 김예림님을 포함해서요, 1702분께서 1762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정말 문제 좀 재밌게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드디어 로또를 추첨할 시간입니다. 추첨기 나와주세요. 오! 사실 저 로또 오늘 처음 이거 돌려보거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번호가 나오게 될지 빠르게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로또 번호 다들 받으셨죠? 그럼 첫 번째 번호 뽑아보도록 할게요. 와! 첫 번째 번호는 짠! 24번입니다. 24번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 아니죠? 번호죠? 또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21번! 와! 24번, 그리고 두 번째는 21번입니다. 마지막 하나 뽑아볼게요. 과연 무슨 색이 나올지. 하나, 둘, 셋! 또 빨간색이에요! 짠! 22번? 22번이에요, 여러분! 와! 여러분, 제가 뽑았는데, 저 똥손이 아니죠? 저 3개를 뽑았는데요. 뭐뭐 뽑았냐면요. 따다단! 오! 당첨되신 분 있네요. 자, 24번, 그리고 21번, 22번, 이렇게 3개의 번호를 제가 뽑았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4분이신데요. 좋은 사람님, 이삐 KKIM님, 못생긴 토마토님, 그리고 BSH2354님. 와, 이 4분께서요, 100만원을 나눠 가지시니까 상금은 25만원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다. 당첨자가 없을 뻔했어요. 저 없을까봐 되게 초조했는데, 와, 당첨자가 있네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잘 뽑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 난이도 어떠셨나요? 중간에 좀 똑 떨어져서 낙심하셨던 분들, 또 캐시를 너무 적게 가져간 것 아닌가 해서 서운하신 분들, 잠시 후 밤 11시에요. 목소리 미남 DJ 훈이와 함께하는 더퀴즈 라디오도 찾아와 주시면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밤 11시에 꾹꾹 들어와 주세요. 자, 그리고 내일 밤 9시 30분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어때 엘리트 특집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단돈 10캐시로 여기어때 VIP가 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 밤입니다. 빛공주님, 혜지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밋 어머니님, 혜지님 바이바이. 소미더 어머님님? 소미더님님, 혜지 바이바이 하셨고요. 저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요. 저 이거 이렇게 뽑았는데, 아까 연습할 때는 되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빨간색이 나왔네요. 쪼다킹님, 초코쿠키데스님, 혜지 누나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유진님, 언니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요새 진짜 환절기라서 자꾸 이런 말이 되지? 자꾸 콧물이 나와요, 아침이면. 비염일까요? 그래서 저도 좀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손도 자주 씻으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차조아님, 다음에는 역사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1번 문제 때 아까 막 과학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서 저걸 왜 설명하고 있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런 기상현상이 있을 때 열심히 설명해드리고 싶은, 역사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설명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뿜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진짜 많이 만났죠? 우리 이번 주에 한 3번, 4번 만났나요? 만났죠? 많이 만났죠? 4번이나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또 열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진짜 맨날 댓글로 뭐 수고한다고 해주시고 또 힘내라고 해주셔서 너무 많은 힘이 됐습니다. 하윤 낭자 하트님, 보스 5636님, 빨리 끝내요. 왜요? 나가시려면 나가세요. 아니에요,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고 또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이니까 조금 이야기하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은하수 너머 공주니님, 선진하트님, 오로랑님, 중학교 때 전교 몇 등 했어요? 저 중학교 때 최고로 했던 게 6등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교 6등. 안 믿어. 다들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이랬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혜지 언니 소유진 닮아서 예뻐요. 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우승 못해도 로또 안 돼도 비태지면 충분해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혁우오옹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혁우오옹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찬란한 도깨비님 크크크크크크 나 지금 비웃는 거죠. 6등 했다고 하니까 크크크 비웃는 거죠. 백두산 호랑이님 간고자님 얼굴이 6등? 죄송해요. 죄송해요. 영예유 엄마님, 끝나고 뭐 하세요? 궁금해요. 저는 내일 아침에 6시, 그리고 8시에 KBS 뉴스를 틀어보세요. 제가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 뉴스니까 한 4시 반까지 회사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바로 자야죠. 저의 일정은 오늘 자는 겁니다. 끝내라고 막 옆에서 뭐 이러고 있는데,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두산그룹 CF썰 풀어주세요 하셨네요. 제가 다음에 남비애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또 예고편을 제가 다음에 두산그룹 CF썰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때요? 제가 내일 아침 6시에 KBS에서 날씨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밤 11시에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 있으니까요. 꼭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모두 그러면 즐거운 토요일 밤 되시고요. 저는 바로 자야 하지만 여러분들 또 뜨거운 밤 우리 라디오와 함께 더 퀴즈 라디오와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 끝내자 축구 봐야 한다 라고 하셨네요. 자, 너무 말 많아 라고 하시네요. 네, 저 갈게요. 좀 가요 하셨네요. 저 너무 질척거렸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다 모두들 즐거운 토요일 밤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퀴즈 비타민 베이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